안녕하세요. 상위 1% 투자병법 시즌2 진행을 맡은 강민정입니다. 오늘도 시장부터 체크하고 본격적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수가 모두 2% 넘게 빠졌다가 현재는 양봉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도 긍정적인 점은 장 초반 대비해서 회복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하지만 코스피 같은 경우에만 봐도 이미 40포인트 넘게 빠지면서 지난 이틀 동안의 상승분을 전부 반납하고도 더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860선 붕괴된 상태고요. 그래도 저점을 계속 높여가고 있기 때문에 장 끝날 때까지 얼마나 회복할 수 있을지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수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개인만이 저점 매수를 3,500억 원 가까이 해주고 있는 가운데서요. 외인과 기관 종목별로 매수 우위 종목을 살펴보면 현재 삼성전자의 외국인의 저가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고요. 실적주인 후성도 매수 상위에 랭크가 됐습니다. 또 두산 에너빌리티나 DB하이텍, 반도체 관련주에도 매수가 그래도 꾸준하게 들어오는 모습 확인이 됩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과 개인이 함께 저가 매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코스닥에서 동반 매수 1위 다시 한번 LNF가 차지를 하고 있고요. 오늘 위메이드나 펄어비스 같은 일부 기술주에도 저점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역시나 특징 종목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이마트가 이틀째 52주 신저가를 기록했습니다. 어제는 미국의 월마트 실적이 안 좋게 나오면서 동반 충격을 받았고요. 오늘은 역시 미국의 타깃도 실적 예상치를 크게 하회하는 흐름이었죠. 미국에서 4월에 소매 판매, 소비가 굉장히 좋긴 했습니다만 이런 유통이나 소매 기업들은 물류 비용 그리고 원자재 비용이 많이 든 게 충격이 컸습니다. 이렇게 소매나 유통단에서 그래도 좀 방어주였다고 할 수 있는 이런 기업들의 기대가 무너지면서 경기 침체 우려 그리고 소비 위축 우려가 다시 한번 우리 시장을 흔들고 있는데요. 이마트 경우에는 본인들 실적도 좋지 않았고요. 올 들어 증권가에서 목표 주가 하향만 줄줄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유통 소매단의 종목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리오프닝의 수혜로 부각을 받았었지만 이제는 인플레이션 그리고 경기 침체 리스크도 잘 저울질을 해보고 접근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이런 장 상황 속에서 전문가들에게 투자 조언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1:1 종목 상담총에서는 개별 대응 확인을 해보고요. 또 탄탄한 종목들, 필승 종목도 소개를 받아보겠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함께 하시죠. 네, 본격적으로 상위 1% 투자병법 시즌2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연해주신 전문가는 이태우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태우 전문가와 잠시 후에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고요. 이수민 캐스터부터 만나보고 오시죠. 오전장 많이 검색되고 있는 종목 확인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각 우리 투자자들은 어떤 종목에 가장 큰 관심을 두고 있을까요? 검색어 탑10 종목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살펴보시면 한탑이나 HAB 글로벌은 계속해서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 오랜만에 KG 스틸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쌍용차 인수와 관련을 해서 KG그룹의 컨소시엄이 조건부 투자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장 초반에 KG그룹주들 또 강하게 또 상승하는 모습들 나타나기는 했습니다. 다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꼬리를 많이 달면서 변동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요. 관련주들의 움직임들은 끝까지 체크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S에너지 쪽도 한번 살펴볼까요? 자, S에너지 지금 EU가 2029년까지 신축 건물에 태양광을 설치를 의무화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이 지금 외신을 통해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이제 가스나 석유 가격이 급등을 하면서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직격탄을 맞고 있는 지금 유럽 국가들이죠. 이 때문에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빠르게 재생 에너지 쪽으로 이제 머리를 돌린 것이 아닌가라는 시장의 분석도 이어지면서 종목 지금 급등 양상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끝까지 지켜보시길 바라고요. 네, 마지막으로 영풍재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영풍재지도 지금 인수전 막바지에 지금 다다르고 있죠. 그런데 지금 기존의 후보군들이 입찰에 불참을 하면서 흥행이 실패하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감들이 시장에서는 좀 나오고 있습니다. 시온 리스트에 포함됐던 깨끗한 나라는 한국토지신탁이 지금 불참을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어서요. 관련 종목 주가 추이와 함께 인수전 또 어떻게 끝날지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검색어 탑10 종목 살펴봤습니다. 네, 오전장에서 포털에서 많이 검색되고 있는 종목들을 살펴봤고요. 또 이 중에서 전문가와 한 종목 이야기하도록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와중에도 지금 하잉크 코리아가 상한가에 들고 있다는 점 확인이 되고 있고 이순캐스터가 전해준 대로 KG 스틸이라든지 영풍재지 이런 M&A 이슈로도 종목들이 좀 움직이고 있어요. 어떤 종목이 좀 눈에 띄셨나요? 저는 근데 오늘 사실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도 많이 있는데 제가 좀 강조를 드렸던 종목이 또 있습니다. 네, 바로 있죠. 태웅로직스였는데 태웅로직스. 사실 오늘은 하락하고 있는데 제가 강조드렸던 흐름대로 지금 그 흐름이 나와주고 있어서 오늘 다시 한번 좀 네.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아침에 태웅로직스 주가 확인하고 오늘 이 종목 고르실 줄 알았습니다. 그럼 투자자들의 반응 함께 살펴보시죠. 시간 외에서 산 애들 안쓰럽다. 근데 8만 주로 그렇게 떨어진다고 이해할 수 없는 시외 움직임. 시간 외에서 이제 폭락을 하면서 오늘의 하락장이 시작이 됐었죠. 다음 분은 춤의 기회다. 부지런히 긁어 모아라라는 의견도 있었고요. 오늘 확 치고 올라가서 대장을 태웅으로 바꾸면 안 되겠니 하셨습니다. 자, 태웅로직스 네. 예측하신 대로 오늘 좀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현재 상황에서는? 일단은 지금 그 두 번째 댓글을 달아주신 춤의 기회다, 부지런히 긁어 모아라라고 하신 분이 계신데 저도 의견은 비슷합니다. 근데 다만 지금은 아니에요. 왜 그런지는 제가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건데 네. 사실 태웅로직스의 기업 가치를 제가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서 여전히 저평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드렸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1대1 무상증자에 대한 이슈도 있으면서 굉장히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주가 흐름 자체는 앞으로 좀 더 중장기적으로 보아도 좀 더 우상향할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최근에 강조드렸던 흐름을 차트를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일단은 지난 이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3거래일 동안 이 태웅로직스가 단기 과열에 지정이 되면서 단일가 거래가 진행이 됐습니다. 30분 단위로 거래가 체결이 됐는데 분봉상의 흐름을 또 보시게 되면은 잠시 기다려 주시면은 네, 보시는 것처럼 지금 분봉상의 흐름을 제가 좀 체크를 해드리도록 할 건데 지난 월요일부터 3일까지 그 수요일까지 흐름 자체가 30분 단위로 거래가 체결이 됐다라는 부분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이렇게 30분 단위로 거래가 체결이 됐던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제가 이런 흐름이 나올 때마다 말씀을 드렸던 것은 사실 우리가 시장을 당장 1분 뒤의 흐름도 예상하기 어려울 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30분 뒤의 흐름은 더더욱이나 알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기업적인 가치가 지금 현재 좋다 하더라도 이렇게 단일가 거래가 진행 중일 때는 좀 관망을 하면서 이 단일가 거래가 끝난 다음에 주가 흐름을 보고 그때 공략해도 늦지 않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주가 흐름 자체가 또 15%가량 급등을 했지만 오늘 장에서 보시게 되면은 개파락을 크게 보여주면서 현재도 약 13%가량 하락
차트를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는 큰 흐름상에서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13,000원 구간대에 매물대가 가장 많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13,000원 구간까지는 어느 정도 눌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으로 13,000원 부근까지는 조금 더 눌리는 것을 체크하시고 그 이후에 해당 매물대를 지켜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다시금 접근해도 좀 늦지 않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로 단일가 거래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때는 잠시 관망하시고 그 거래가 해제가 되고 나서 접근을 하는 게 조금은 더 안정적인 매매가 될 수 있다는 부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서서 전량 매도 의견을 주셨던 태웅로직스 오늘은 핫 종목으로 살펴봤고요. 기업 자체가 저평가되어 있는 것은 아직까지도 맞다. 하지만 당장은 추가 매수 타이밍은 아니고 당분간은 관망, 이 물량 체크를 하자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12%, 13% 떨어진 채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전장 검색량 많은 종목까지 살펴봤고요. 오늘 이태우 전문가와 함께 종목 상담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보이고 있는 QR코드 찍어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휴대폰 카메라, 스마트폰 카메라를 가져다 대시면 링크가 등장할 텐데요. 이 링크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종목 상담 채팅방입니다. 이 전용 채팅방에 종목의 이름과 매수한 가격 그리고 비중 이렇게 3가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종목 상담 시간에 잠시 후에 20분부터 상담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이렇게 QR코드를 찍어서 들어오는 방법이 어렵다면 문자 메시지로도 링크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는 샵 3772번으로 보내시면 되고요. 이태우라고 전문가 이름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마찬가지로 상담방으로 입장할 수 있도록 링크를 전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그럼 이어서는 필승 종목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승 종목 수익률 리뷰부터 해보시죠. 네, 이태우 전문가의 포트폴리오 수익률 경신한 종목이 또 있습니다. 태웅로직스 70% 가까이 수익률이 올라갔고요. 원익 머트리얼즈도 올랐습니다. 다시 한번 어제 41,250원을 찍으면서 수익률 20%로 경신이 됐습니다. 또 S오일과 페노션도 19%, 18%대로 각각 수익률이 올라선 상황입니다. 네, 대표님의 전문가님의 수익률은 하락장에서 더 빛을 보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경신한 종목이 많았는데 네. 어떤 종목 볼까요? 저는 일단은 그래도 모처럼 워닝 머티리얼즈를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사실 워닝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우리 방송 초기에 또 소개를 드렸던 종목이었는데 사실 당시에 말씀드렸던 부분은 워낙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가 반복이 되면서 천연가스에 대한 이 가스 공급 부족에 대한 이슈가 계속해서 반영이 될 거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결국에 이제 실적이 뒷받침될 수밖에 없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오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일부 뭐 약세의 흐름은 나타나고 있지만 최근에 워닝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좋은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코멘트를 드려보자면은 1분기 실적 같은 경우가 뭐 매출액 자체가 지난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이제 약 14%가량 증가된 수치가 발표가 됐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17.7%가량 증가가 된 수치가 발표가 되면서 사상 최대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뭐 물론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슈로 인해서 반도체 희귀가스에 대한 공급 부족 현상으로 인해서 단기 실적이 상승을 했다라는 부분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지만은 중요한 부분은 결국 반도체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뭐 반도체 캐파 증설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이 산업은 같이 성장을 하고 그에 따라서 실적도 같이 동반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데 실제로 지금 삼성전자의 반도체 캐파 증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에 따라서 지금 이 워닝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도 동반 수혜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2년 한 해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도 뭐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반도체 공급에 대한 이런 부족 현상이 계속해서 맞물리면서 뭐 사상 최고치의 또 실적이 전망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특히나 이런 상황이 조금 더 유지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제품에 대한 판가 인상이 조금 더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예상했던 그런 실적보다는 더 높은 수치가 발표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 지금 워닝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4만 원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만 제가 최초에 제시를 해드렸던 4만 2천 원까지의 목표치는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4만 2천 원까지는 여전히 홀딩 의견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익 머트리얼즈 최고가 41,250원까지 수익률 경신을 했는데 목표가 거의 다 왔습니다. 42,000원까지 홀딩 전략 제시를 해주셨네요. 잠시 후 있을 종목 상담 참여하는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태우 전문가가 직접 1대1로 종목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아래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마트폰 카메라로 지금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촬영하시고 링크 타고 들어와서 종목 상담 전용 채팅방으로 입장을 하시면 되고요. 익명으로 상담 남기실 수 있습니다. 매수하신 종목의 이름과 매수한 가격 그리고 비중까지 이렇게 3가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자 메시지로도 해당 링크를 받아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태우라고 전문가 이름을 적어서 이때는 보내주시면 되고요. 번호는 샵 누르고 3772번으로 전송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오늘의 필승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을 새롭게 제안을 해주실지 궁금한데요. 네. 오늘도 힌트 사진인가요? 네, 오늘도 힌트 사진 2개를 준비를 했습니다. 2개, 힌트가 오늘도 많아서 2개를 준비를 좋습니다. 했습니다. 첫 번째 힌트. 나한우 숫소라고 말을 하고 있네요. 네. 일단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숫소가 나오면 수소 관련주구나라는 거는 제가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요거를 가져왔을 때 뭐 곡물이냐 또 육계냐 이런 거가 나올 줄 알았는데 역시 학습 효과는 무시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창의력이 매주 좀 높아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수소 관련주를 또 준비를 했고요. 다음으로 제가 또 수소 관련주 중에서 오늘 같은 시장에서 너무 질질 끄는 것보다 편하게 그냥 조금 알려드리고 싶어서 귀여워. 종목명에 대한 힌트도 이렇게 준비를 네, 했습니다. 종목명에 대한 힌트 비나이다라고 네, 하네요. 비나이다라는 이렇게 수달에 이렇게 모습이 나와 있는데 네. 오늘은 수소 관련주 중에서 이런 관련된 사진을 보시는 것처럼 관련된 기업에 제가 준비를 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용을 다시 좀 지금부터 설명을 네. 드려보면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수소 관련주 중에서도 슈퍼 커패시터를 만드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이 슈퍼 커패시터가 어떤 건지 지금부터 좀 설명을 드려보자면은 우선 전기를 일시적으로 저장을 해놨다가 필요할 때 순간적으로 전력을 공급해주는 그런 ESS 에너지 저장 장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 슈퍼 커패시터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그 2차 전지와 많이 비교를 하게 되는데 충전 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가 만 사이클인 것을 감안했을 때 이 슈퍼 커패시터 같은 경우에는 50만 사이클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출력 밀도 같은 경우도 이 2차 전지 대비해서 10배 수준의 출력 밀도를 자랑한다는 점에서 좀 반영구적이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의 보완제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요. 현재 글로벌 슈퍼 커패시터의 그 시장 규모 자체는 2019년 기준으로 1조 원 수준에서 2025년까지 연평균 20%의 고성장이 지금 계속해서 전망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기업이 이 슈퍼 커패시터에 대한 사업을 또 영위를 하고 있는데 중형 커패시터 부문에 있어서는 시장 점유율 약 20% 수준을 기록을 하면서 글로벌 1위의 시장 점유율을 달성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실제로 2020년 기준으로 이 커패시터에 대한 매출 비중이 88%에 달하면서 앞으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연평균 20%의 성장이 전망되는 상황 속에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이 동사의 실적 성장도 계속해서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소 연료전지 사업도 같이 함께 진행을 하고 있는 기업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요. 수소 연료전지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소개를 드려보자면은 수소와 산소에 대한 이런 화학 반응을 통해서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일종의 발전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이 동사 같은 경우에는 수소 연료전지 스택에서 핵심 부품이라고 볼 수 있는 MEA, 막 전극 접합제라고 하는 부분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MEA를 구성하는 촉매라든지 지지체를 일괄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기업이다라는 부분도 함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사실 이 기술적인 부분들은 오늘 지금 현재 말씀드리면 너무 시간적인 부분이 소요가 많이 되기 때문에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공개 방송에서 기술적인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어쨌든 수소 관련 기업으로서도 현재 국내에서 수소법 관련 이슈가 지속적으로 나와주고 있는 만큼 동사도 함께 이슈에 대해서 반응을 할 수 있다는 부분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실적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이번 1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전분기 대비해서 매출액은 약 18%가량 이제 증가를 했는데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19억 정도로 아무래도 좀 예상했던 것보다 11%가량 좀 하회를 했습니다. 다만 이 하회했던 부분은 뭐 인건비라든지 R&D, 인력 채용에 대한 부분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성장에 대한 부분에
부분의 투자로 여길 수가 있다는 점에서 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가 있겠고요. 올해 전체적인 연간 기준치의 실적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 전년 대비했을 때 61%가량 증가된 수치가 발표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전년 대비했을 때 110%가량 증가된 수치가 발표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 만큼 실적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볼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점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귀여운 동물 사진 2장을 가져오셨고요. 뭐 슈스와 비나이다, 그리고 슈퍼 커패시티 관련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이리저리 한번 유추를 해보시고 오늘 방송 클로징 때 종목명 뭔지도 얻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소개해주신 필승 종목에 대한 자세한 정보 그리고 뉴스 시황 분석을 듣고 싶다 생각하신다면 오픈 채팅방으로 참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오픈 채팅방 현재 화면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촬영하고 입장하시면 되겠는데요. 바로 무료로 입장 가능하니까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필승 종목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전략을 듣고 싶다 하는 분들은 오늘 방송이 끝난 후에도 이곳은 언제나 소통 창구로 열려 있습니다. 이데일리 TV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참고 자료일 뿐입니다. 최종적인 투자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상위 1% 투자병법 본격적으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태우 전문가와의 1:1 종목 상담 시간으로 이어갈게요. 네, 오늘의 종목 상담 시간 본격적으로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여할 수 있는 방법부터 다시 한번 고지를 해드릴게요. 아래 보이고 있는 QR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하시면 되고요. 촬영하셔서 종목 상담 전용 채팅방으로 입장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는 3가지는 반드시 적어주셔야 되는데요. 매수하신 종목의 이름과 종목을 매수한 가격,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중까지 이렇게 3가지 꼭 적어주셔야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이 가능하다는 점 꼭 기억을 하시고 또 이 외에 또 다른 코멘트나 사연을 남기고 싶다면 역시 함께 적어서 보내주셔도 되겠습니다. 현재 이렇게 화면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로도 입장할 수 있지만요. 문자 메시지로도 링크를 받아보실 수가 있는데요. 문자 메시지는 샵 누르고 3772번으로 문자를 보내시면 되고 이때는 종목의 이름이 아니라 이 전문가 이름 이태우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마찬가지로 채팅방으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첫 번째 상담자부터 맞이를 해보겠습니다. 오픈 채팅방 함께 열어보시죠. 오늘은 김명자님께서 포문을 열어주셨네요. 수고하십니다 라면서 3호 개발 종목 말씀하셨고 5,870원에 담으셨습니다. 비중은 15%라면서 상담 부탁드린다고 간략하게 남겨주셨습니다. 네, 이분 방송 시작하기 훨씬 전부터 좀 들어와서 신청을 하셨어요. 3호 개발, 오늘 가격은 지금 4,9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 최근에 좀 변동 폭이 많이 나왔네요. 거래량도 막 8,000% 넘게 터진 적이 있어요, 최근에. 어떻게 네. 보고 계신가요, 이 종목? 일단 최근에 공략을 하신 것 같은데 아무래도 뭐 2거래일 전에 한 차례 급등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때 공략했다거나 또는 3월 달에 또 공략을 하셨던 것 같은데 사실 3호 개발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토목 관련 기업으로 또 알고 계실 수는 있겠지만은 사실 실제로 시장에서 반응을 하는 것은 정치 인맥주로서 좀 반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비중 같은 경우 인맥주를 투자하실 때는 비중 자체를 굉장히 조절을 잘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비중 15%좀 많이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그래도 지금 현재 추세적으로는 아직 그렇게 차트가 깨진 것은 아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또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이 3호 개발 같은 경우에는 뭐 이재명 관련주로 또 알려져 있는데 지금 현재 뭐 분위기 자체는 나쁘진 않다라고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그 해당 인물의 지금 정치 흐름에 따라서 이 주가 흐름도 마찬가지로 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 이거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주가의 흐름을 뭐 실적이라든지 또는 차트의 흐름 이런 것보다는 실제 그 해당 인물의 정치 행방에 따라서 좀 반응을 많이 하는 만큼 그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체크를 하시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실제로 뭐 좋은 결과가 나타난다라고 하게 되면은 한 차례 더 반응은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했을 때 너무 욕심 부린다기보다는 약수익권에서는 전량 매도하는 전략으로 나오시는 것을 좀 권해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그 인물의 정치 흐름 행방 자체가 좋지 못한 결과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좀 아쉽더라도 가감없이 이런 종목은 좀 손절을 하는 쪽으로 전략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3호 개발 만나봤습니다. 정치 인맥주라고 하셨고 약수익 구간 다 가더라도 일단 전량 덜어내자라고 제안을 해주셨네요. 네, 계속해서 다음 분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디오 보유 중입니다. 임플란트 관련주네요. 평균 단가가 38,700원이라고 하셨습니다. 비중은 3%, 뭐 비중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면 추세 돌린 건가요? 라고 물어보시면서 물타기 하고 싶다고 하십니다. 물타기 해도 될까요? 하셨네요. 자, 일단 지금은 31,750원대, 그러니까 한 주당 한 7,000원 정도 손실이신데 최근 들어서 좀 올라오는 흐름도 나타나다가 뭐 요즘 지수가 안 좋으면서 좀 빠졌습니다. 자, 이 종목 추세 돌린 거라고 봐야 될까요? 일단은 추세는 아직은 돌리진 못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사실 디오 같은 경우는 뭐 의료 관련 기업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사실 실적에 대한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올해 이 디오 같은 경우 실적이 좀 긍정적인 전망치들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장기적으로는 접근은 충분히 해볼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특히나 지금 현재 시장에서 이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받쳐준다라고 하면은 아무리 시장의 변동성이 유지가 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그 기업 가치를 반영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2월이라든지 3월경에도 계속해서 실적에 대한 부분 강조를 드리면서 오늘 또 소개해드렸던 워닝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 이런 것도 보시게 되면 결국에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가시화시키면서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 마련이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상기하셨으면 좋겠고요. 디오 같은 경우도 뭐 2분기뿐만 아니라 하반기까지도 실적 전망치 자체는 긍정적이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뭐 비중 자체도 3%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다만 지금 현재 아직 추세를 확실하게 돌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추가 매수를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추세를 좀 올려주는 흐름이 나타날 때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타이밍은 함께 차트를 보면서 잡아보도록 할 건데 일단 지금 현재 추세적으로 보시면은 2월경에 29,000원 부근에 한 차례 하락세를 보여주면서 지지를 해주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최근에도 마찬가지 동일한 구간대에 지켜주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만약에 현재 구간을 이탈하게 된다라고 하면 추가적인 낙폭을 좀 더 키울 수가 있다라는 점 기억을 하시면서 지금 자리는 아니고 조금 올려주었을 때 지금 현재 차트상의 흐름으로는 35,000원 부근을 돌파해주는 흐름, 장기 이평선 부근을 돌파해주는 흐름이 나타났을 때 비중을 지금 현재 3%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3% 정도는 추가적으로 충분히 고려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35,000원 구간을 좀 거래량을 실어주면서 돌파해주는 타이밍에 추가 매수를 고려하신다면 그 타이밍에 진행을 해주시는 것을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디오 종목을 만나봤습니다. 이분 저희 전문가들께서 추세 전환하고서 추매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잘 받아들이신 것 같은데 그래도 아직까지 추세 전환은 아니고 35,000원 선 돌파한다면 그때는 비중 한 3% 정도는 더 실어도 될 것 같다 하셨고요. 지지선은 현재가를 잘 확인하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분도 만나보시죠. 네, 오픈 채팅방 레이크 머티리얼즈라는 종목을 말씀해 주셨네요. 매수가는 5,200원이시고요. 비중은 30%입니다. 전망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자, 레이크 머티리얼즈 코스닥 종목이죠. 최근 들어서 흐름이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자, 5,200원에 매수하셨는데 지금 오늘가가 5,100원입니다. 매수가에서 크게 멀지가 않고요. 최근에 들어가신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드네요. 자, 이 종목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비중이 조금 있습니다. 네, 비중이 30%이기 때문에 사실 좀 많이 있다라는 부분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도 지금 현재 다행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적은 그래도 뒷받침되는 기업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크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 매수하신 부분은 충분히 다시금 회복을 해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매수가 부분에 왔을 때는 일단 비중 자체는 절반 이상, 최소 절반 이상 정도는 좀 줄여놓으시기를 좀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주가 흐름 자체를 실적에 대한 부분, 지속적으로 호조성 실적들이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높은 위치를 기대해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우선 차트상의 흐름 자체는 지난 2021년도 8월이라든지 12월경에 한 차례 고점을 형성했던 구간들이 동일한 구간대가 맞물려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약 5,600원 부근대, 5,500원에서 5,600원 구간대에 한 차례 고점 부근들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런 구간들은 좀 강한 저항의 구간의 역할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5,500원 구간 정도를 목표치로 잡고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5,500원 구간대에 도달을 했을 때 만약에 거래량을 실어주면서 돌파하는 흐름이 나타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때 전량 매도보다는 반매도를 진행한 이후에 잔량을 가지고 수익 극대화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렇게 고점 구간대를 확실하게 돌파해주고 나서 신고가 영역으로 가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보유자 영역일 수가 있기 때문에 위쪽 구간에 매물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잔량을 가지고 수익 극대화 실시간으로 이제 수급 현황을 보면서 최대한 수익 극대화 전략으로 가주시는 게 좀 더 가격 전략 측면에서는 유효할 수 있다는 점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종목은 레이크 머티리얼즈였고요. 실적이 좋다는 부분 확인해 주셨고 매수가는 충분히 가능한 걸로 전문가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다만 비중이 있기 때문에 약 15% 정도는 매수가 부분에서 덜어내자는 말씀. 1차 목표가 5,500원에서 5,600원으로 잡아주셨고요. 2차 목표가는 또 그때 가서 다시 상담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상위 1% 투자 전문가의 투자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 종목 상담 열려 있습니다. 지금 바로 QR코드 찍고 참여하시면 되는데요. 종목 상담 채팅방으로 입장하셔서는 종목의 이름과 종목의 매수가 그리고 포트폴리오 내 비중까지 이 세 가지 반드시 적어주셔야 저희가 방송에서 소개를 해드릴 수 있다는 점 인지하시기 바라고요. 이렇게 QR코드 찍고서 참여할 수도 있지만 문자 메시지로도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는 샵 누르고 3772번으로 보내시면 되고요. 이때는 종목의 이름이 아니라 이태우라고 전문가 이름을 적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마찬가지로 링크, 이 종목 상담 참여할 수 있는 채팅방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오늘의 상담자 이후로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픈 채팅방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이번 종목은 서울바이오시스입니다. 1,5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20%. 어제 매도할 걸 후회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하셨네요. 자, 서울바이오시스 한번 가격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빠집니다. 3% 넘게 빠지면서 8,900원까지 내려왔는데 어제 매도할 걸 후회를 하시는 이유가 어제 20%까지 올랐습니다. 1,150원까지 올랐었거든요. 자, 조금 더 매수가까지 가격을 좁혀서 탈출하실 수 있을까? 그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일단은 서울바이오시스가 전일 상승했던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지난 이제 항바이러스용 공기 정화기 설치 논의 및 네덜란드에서 바이오레즈라고 하는 그 특허 침해 소송이 있었는데 그 소송에서 승소했다라는 소식으로 인해서 상승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 서울바이오시스의 차트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지난 코로나 이후에 지속적인 우하향 추세를 가져가다가 최근 들어서 이런 승소 소식으로 인해서 거래량을 좀 실어주는 모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본다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하방 경직을 좀 보여줄 수 있는 자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하신 1,500원 부근까지 와줄 수 있다라고 하기에는 조금은 어려울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충분히 다시 한번 와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것은 해당 이슈가 다시 한번 시장에서 반응을 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좀 매매 성향에 따라서 좀 전략을 달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차트상의 흐름 자체가 최근에 이렇게 거래량을 실어주면서 하단 구간에서 올라와주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하방 경직은 좀 잡아주려는 모습이 될 수가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만약에 매수하신 이제 투자자분께서 매매 성향 자체가 그래도 중장기적으로 좀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성향이다라고 하시면은 지금 현재 구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매물대가 많이 들어온 하단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 8,500원 부근대 이 구간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좀 더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고요. 그렇지 않다. 나는 좀 더 빠르게 가는 종목들을 원하는 그런 성향이다. 그렇기 때문에 테마주 위주로 좀 공략을 하는 그런 투자자다라고 하신다라고 하면은 사실 지금 이 이슈 자체는 그렇게 연속성을 보일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은 좀 미지수다. 그렇기 때문에 좀 약손실을 보더라도 소폭 상승을 할 때 좀 비중 축소 정도는 최소한 해주시는 것을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서울 바이오시스였습니다. LED 관련주인데 이제 매수가까지 올지 안 올지는 조금 불확실한 것으로 보이고 8,500원 선 이탈하지 않는다면 장기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상담자분도 만나볼게요. 오픈 채팅방 열어주시죠. 닉네임은 아브라 님이고요. 한신기계 종목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13,0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비중이 30%. 자, 이분도 비중이 많은데 현재 마이너스 16%라고 하십니다. 상담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분 추가로 손절을 언제 해야 하는지를 여쭤보셨는데요. 오늘 가격부터 좀 확인해 볼게요. 한신기계 지금 1,8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물론 뭐 수익을 보면 좋겠지만 손절할 때 그 손절 폭을 좀 최대한 줄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네. 이분 탈출 쪽으로 좀 마음을 잡으신 것 같아요. 전략 좀 세워주시죠. 일단 한신기계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원전 관련주로 또 많이 시장에서 부각을 받는 그런 종목인데 사실 원전 관련해서는 지금 정책적으로 워낙 이슈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장기적으로는 충분히 체크해 볼 수 있는 그런 테마라고는 생각은 합니다. 다만 우리 투자자분께서 이 원전 관련해서는 워낙 장기성 정책입니다. 보통 이제 10년 정도의 주기를 가지고 정책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테마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적인 성향이 좀 아니다라고 하시면 아무래도 지금 현재 원전 관련 이슈는 조금 시장에서 소외가 되고 있기 때문에 추세적으로는 당분간의 뭐 횡보하는 흐름 또는 약세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원전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체크는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지만 우리 투자자분께서 질문을 하신 것처럼 만약에 손절을 한다라고 하면은 어느 구간에서 해야 되나요?라는 질문에 답변을 드려보자면은 차트상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거래량들이 가장 많이 실렸던 구간들이 3월에서 4월경입니다. 이번 2022년도에 3월, 4월경에 원전 관련 이슈가 많이 부각이 되면서 거래량들이 가장 많이 동반이 됐던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주봉상의 흐름을 한 차례 체크를 해보게 되면은 지금 현재 구간대가 매물이 가장 좀 많이 있는 구간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단 구간 손절 라인을 내가 잡아보겠다라고 하게 되면은 좀 더 너프하게 본다라고 했을 때 약 10,000원 구간 정도를 손절 라인으로 체크를 하시면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내가 원전 관련 이슈는 장기적으로 좀 체크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나는 계속해서 들고 가겠다. 다만 비중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혹여라도 10,000원 구간을 이탈한다라고 했을 때는 절반 정도는 좀 줄여 놓으시고 다시금 원전 관련 이슈가 시장에서 부각이 될 때 추세적인 회복을 보여줄 때 그때 다시금 좀 더 추가 매수를 해서 오히려 그때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이 좀 더 유효할 수는 있다. 이 점까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종목은 한신기계 원전 관련주였습니다. 10,000원 선에서 손절을 하거나 또는 장기로 본다면 비중은 어쨌든 줄이자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상담자도 만나보시죠. 네, 오픈 채팅방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닉네임이 일가님이고요. 카프로 종목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비료 관련주죠. 4,500원에 비중이 40%나 되시네요. 자, 이분 좀 힘드실 것 같은데 어디까지 내려갈지 모르겠네요 하셨습니다. 카프로가 오늘 3,700원 선에서 하락한 채로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비중은 일단 줄이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지금 어디까지 내릴까 하는 걱정도 드실 수밖에 없을 것 같은 게 지금 계속 4월 말부터 계속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해볼까요? 일단은 조금 이런 모습 자체가 제가 그동안 계속해서 2월, 3월, 4월 계속해서 진행이 되면서 사실 시장 변동성이 이렇게 클 때마다 결국엔 실적이 되는 종목 위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었는데 사실 카프로 같은 경우에는 이번 1분기 적자 전환 소식이 좀 발표가 되면서 주가 흐름 자체가 좋지 못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현재 구간 같은 경우에는 매수하신 금액 대비했을 때 약 한 16% 정도의 손실권이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지금이라도 이 실적에 대한 부분을 좀 고려한다라고 하시면은 비중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제가 카프로를 매매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이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발표가 되고 나서 그래도 2분기, 3분기 좋지 않을까라는 이런 희망회로보다는 현실적으로 접근했을 때 약손실이더라도 조금 더 빠르게 탈출하는 게 좋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자체도 사실 추세적으로 아무래도 장기 이평선도 지금 이탈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앞서 이제 2월이라든지 3월경에 지지 구간 때도 지금 이탈을 해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낙폭을 또 염두에 둘 수 있는 자리인 만큼 조금 아쉬울 수 있을지언정 이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좀 고려해 본다라고 하면은 최소 절반 이상
이상은 지금 현재 구간에서 좀 정리하고 앞으로는 이런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면서 매매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계좌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회복을 해줄 수 있는 시기가 분명히 올 거다. 이번 기회를 좀 반면교사 삼아서 매매를 다시 한번 좀 진행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지금 현재 구간 손실폭이 좀 있더라도 정리를 하고 조금 더 다른 종목으로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으로 갈아타는 전략 가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프로까지 살펴봤습니다. 실적이 아쉽고 비중 축소는 현재 구간에서라도 절반 정도는 반드시 하자는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다음 상담자도 만나볼게요. 네, 이번에는 재주님이고요. 안녕하세요. 줌 인터넷 AI 관련주인 것 같습니다. 5,49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은 9%. 뭐 그렇게 부담이 되는 비중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현재가가 4,900원이네요. 네, 역시 손실하고 계신데 매수가까지 올지 궁금해하시고 계시고 두 번째로 손절은 안 해도 될지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자, 줌 인터넷 이 종목은 어떤 종목인가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AI 관련해서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의 아무래도 그 AI 관련 이슈로 인해서 주가 흐름도 어느 정도 반영을 받은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앞서 질문을 해주셨던 부분에 있어서 손절을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는데 사실 애초에 그 손절을 해야 될까요? 라고 이렇게 고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제가 볼 때는 그 기업에 대해서 좀 분석이 조금은 미미하지 않았나. 그리고 그 기업이 속해 있는 업황에 대한 그 공부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하기 이전에 먼저 이 해당 종목이 어떠한 기업을, 어떤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발생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이 기업이 속해 있는 업황 자체는 앞으로 전망이 어떤지를 한번 되짚어 본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답은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체크를 해보게 되면은 6대 메가테크 안에 AI라든지 로봇 관련 사업들이 지금 현재 진행이 된다라고 발표가 된 상황입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지금 아무래도 시장 여파로 인해서 금리 인상 시기인 만큼 성장주에는 조금 좋지 못한 이런 대외적인 환경이 존재하긴 하지만 결국 주식이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뭐 정부 정책을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는 긍정적으로 체크를 해볼 수 있는 요소는 다분하다라는 점에서 저는 이 AI 관련 기업들 여전히 현재 구간에서 조금 힘들지언정 홀딩 의견은 제시를 해드리고 싶고요. 지금 줌인터넷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차트상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단기적으로는 장기 이평선을 소폭 하회하는 그런 이탈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는 있지만 계속해서 다시금 회복을 해주려고 두드려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한 최근 5월 초에 이제 발생했던 거래량들을 체크를 해보시게 되면은 하단 구간에서 소폭의 윗꼬리는 달려 있긴 하지만 몸통의 크기 자체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캔들의 형태인 만큼 매물 구간도 마찬가지로 6천 부근대 살아있는 매물들이 존재한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1차적으로는 이 줌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비중 자체도 그렇게 부담이 되지 않는 비중인 만큼 좀 더 중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은 6,000원 부근까지는 충분히 회복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만약에 이제 투자자분께서 그래도 손절을 고민한다라고 하시게 되면은 손절 라인 같은 경우에는 조금 현재 이 앞서 3월경에 발생했던 거래량을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은 약 한 4,700원 부근 정도를 지금 현재 구간에서 좀 타이트하게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손절은 안 해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한 4,700원 선에서 고민해보시면 좋겠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또 AI 관련주들에 대해서는 전문가님 대체적으로 홀딩 전략을 가지고 계시네요. 네, 이어서 다음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십니다. 삼성전기 오늘 대형주가 하나 나왔네요. 매수가 18만 2,500원이시고 비중 25%입니다. 시간 투자 좀 한다면 손실 안 보고 나올 수 있을지 진단 꼭 좀 부탁합니다 하셨습니다. 자, 삼성전기입니다. 오늘자로 16만 원을 좀 깼습니다. 다시 한번 15만 8천 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뭐 이런 종목들은 사실 시간 여유도 좀 있으신 것 같으니까 장기로 봤을 때 손실 안 보고 나올 수 있을지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장기로 접근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손실 안 보고 수익 보고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이런 대형주를 투자하시는 분들에 있어서 내가 본인의 매매 성향 자체가 장기적인 성향이 맞는지를 먼저 체크하고 그 다음에 공략하는 것을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보통 이렇게 이제 종목 상담을 하게 되면은 대형주 투자하시는 분들께서 대형주를 투자를 했는데 지금 손절을 해야 되나요?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사실 그런 분들을 볼 때는 애초에 이제
이게 투자 성향과 다른 투자를 하고 계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대형주 투자를 하시기 전에 꼭 내 매매 성향 자체가 이 장기 성향과 좀 잘 맞는지를 먼저 꼭 체크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질문을 해주신 투자자분께서는 좀 긴 시간을 가지고 접근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던 만큼 매매 성향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장기적인 성향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의 뭐 업황이라든지 이런 산업적인 전망들을 고려해 볼 때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가시화시킬 수 있고 앞으로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그런 사업적인 부분들을 고려해 볼 때 캐파 증설에 대한 부분들도 충분히 염두에 둘 수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비중 확대도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비중 자체도 25%이기 때문에 뭐 삼성전기의 비중 25% 정도는 충분히 양호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추후에 추가 매수를 고려한다라고 했을 때는 최대 비중 자체는 40% 정도까지는 괜찮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추가 매수를 고려하는 위치가 중요한데 아무래도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약 15만 원 구간대에 계속해서 지켜주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주가 위치가 15만 8천 원에 위치하고 있는데 만약에 15만 원 구간대를 이탈한다라고 했을 때는 좀 더 낙폭을 키워가면서 14만 원 부근까지도 열려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을 잘 지켜준다라고 하면은 해당 비중을 가지고 계속해서 가져가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지만 만약에 지금 현재 15만 원 구간을 이탈한다라고 했을 때는 14만 원 부근까지는 좀 열어두시고 내가 14만 원이 왔을 때 그때 추가 매수를 하겠다.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것을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충분히 시간적인 여유를 두시고 투자를 하신다면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 손실 아닌 수익을 보고 나올 수 있는 만큼 좀 더 긴 관점으로 차분하게 접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장기 투자로 생각하신다면 14만 원 선에서 추가 매수 40%까지는 가능할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태우 전문가와 종목 상담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오늘 방송 그리고 종목 상담이 끝난 이후에도 시장에 대한 자세한 분석과 필승 종목에 대한 매매 전략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오픈 채팅방으로 참여를 하시면 되겠는데요. 현재 화면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으시면 됩니다. QR코드 찍고 링크 타고 이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바로 무료 입장이 가능하고요. 오늘 종목 상담 시간 이후에도 필승 종목에 대한 전략과 방송 때 못다한 자세한 분석을 접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필승 종목의 이름을 공개할 시간입니다. 자, 전문가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아까 네. 힌트가 수소인데 한우 수소라고 수소였죠. 되어 네. 있었고 비나이다라고 되어 있었어요. 사실 첫 번째 사진 봤을 때는 제가 한우 수소 그럼 수소 관련주 중에 한전 KPS 이런 걸 예측했었는데 네. 이걸 보고 딱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기업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비나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굉장히 비슷해요. 이름 자체가 종목명이 비나텍이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비나텍이라는 기업을 제가 준비를 했고요. 지금 현재 바로 가격 전략을 한번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나텍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장기 이평선을 지속적으로 두드려주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이 업황이라든지 실적에 대한 부분을 고려해 본다라고 하면은 장기 이평선을 충분히 돌파해주는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단에 일단은 저항의 구간이 존재하는 48,000원 구간을 1차적인 목표가로 잡도록 하겠고요. 하단 구간 손절 라인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제 연중 저점 구간에서 소폭 상단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 37,500원 구간을 손절 라인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필승 종목은 비나텍이었습니다. 자, 오늘도 또 무료 방송을 하시는데 보니까 주제가 되게 좋더라고요. 그렇죠. 오늘처럼 이렇게 시장이 흔들릴 때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매매 전략을 취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공개 방송에서는 우리가 하락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까 하고요. 사실 오늘 같은 시장에서 흔들릴 때 공개 방송뿐만이 아니라 우리 오픈 채팅방에 입장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오늘 같은 날에서도 제가 단기 종목, 히든 종목 같은 것도 함께 제시를 해드리고 실제로 오늘 오전에 또 5% 정도의 소소한 수익도 챙겨드리는 이런 오픈 채팅방도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장하셔가지고 우리 또 현 시장 대응이 어려우시다라고 하시면은 입장하셔서 정보 같은 경우 함께 공유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신 이태우 전문가는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상위 1% 투자병법 시즌2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도 오전 11시에 돌아올 거고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